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 2시간을 넘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8개월 의료대란과 관련한 질문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의 질문이 유일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 의료대란은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식함, 무책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 실패 사례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들, 직권남용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사안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 하나만한 질문 한 개가 전부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언론 수준의 크게 실망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질문과 답변, 그 내용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한 기자는 매일경제신문의 우재윤 기자였는데 조금 의료계에 대한 어떤 편견이 깔려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대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하신다든지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야당의 어떤 협조와 설득 계획에 대해서 먼저 묻고 나서 자,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계를 탓하고 있죠. 의료계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에 대한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의료계를 탓하기 전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 된 협의도 절차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이건 정부를 먼저 탓해야죠. 이건 선우가 잘못된 이런 생각인데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하는 마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관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 왜곡을 담고 있죠.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지지했을지 몰라도 이런 거친 한꺼번에 몇 배나 되는 정원을 늘린다? 의대 2,000명 폭탄을 던지고 나서 지금 의료대란 8개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의료개혁이라고요? 지금 의료대란을 의료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도 과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자체로 사실 왜곡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진행한 의료개혁이라고 해봤자 의대 증원 늘린 거, 그것도 거칠게 2,000명 폭탄 던진 게 전부죠. 이게 무슨 의료개혁입니까? 그리고 왜 의료계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저는 의료개혁이란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죠. 아니, 세계가 정말 가장 부러워하던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아닙니까? 물론 문제는 있죠.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개선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혁의 대상은 아닌데, 아니, 삼류가 인류를 개혁하겠다라는 이 의료개혁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의료개혁이라는 말 저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대란을 일으킨 주범은 정부죠. 자, 그런데 이 당위성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 왜곡인 게 단순히 의료 공백의 장기화,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의료 공백 수준이 아니라 이건 의료 붕괴고 수련체계 붕괴입니다. 자, 의료 현장 곳곳이 망가졌죠. 지금 의사 배출 안 되고 전문의 배출 안 되면서 지금 오히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겠다라고 한 정책이 거꾸로 필수 지역 의료부터 망쳐놨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짐으로써 발생한 이 의료 공백이 향후 5년, 10년간 얼마나 막대한 부작용을 미칠지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이 딱 6명 남습니다. 즉, 이 공백으로 지금 대가 끊기는 과들이 속출한다라는 것이죠. 수련체계, 정말 인턴부터 레지던트, 말년차까지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던 수련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 후유증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것인데, 자, 그래서 의사 전문의 배출 안 됨으로써 군의관도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공보위 어떻게 채울 것이며 이거 아무런 대책 없잖아요. 이건 단순히 공백의 장기화로 말할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국민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어떤 위기를 언론들이, 기자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동안 질문이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도 이 정도의 하나만한 수준의 질문. 이건 아주 정말 언론들이 반성하고 자신들의 어떤 무능을 되돌아봐야 되는 이런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만한 질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이게 바로 시행령 정치죠. 이거 시행령 고쳐서, 그러니까 국회는 동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시행령 고쳐서 지금 여러 가지 손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의평원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는 거죠. 의평원 흔들기 위한 노골적인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쭉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의료계 악이죠. 자, 또 연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가 필수 의료,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 문제. 자, 이렇게 되면 필수 의료가 제대로 의료 자원이나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 보험 제도,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 들었으면 이런 문제부터 풀었어야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이런 문제부터 하든가, 이거 다 빼놓고 왜 의대 정원 2,000명 폭탄을 먼저 던졌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원래부터 계속 나오던 지적들이었는데, 자, 계속 이어서 의사들이 수술 응급처치나 여러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 사법 리스크 문제도 의사들이 계속 몇 년째 아우성 쳐왔던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걸 먼저 해결해 주던가요. 왜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왜 2,000명 폭탄을 먼저 던졌느냐. 자, 그래서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피해자는 양쪽의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 해결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자기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지,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데 정신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여기서 언급한 얘기들만 먼저 시작했더라면 정말 의료계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거 시작해 보기도 전에 폭탄 터뜨린 게 문제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수능도 14일이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고, 뭐 6개월 버티면 다 된다라고 하더니 뭐 의대 증원 이제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후년은, 즉 2026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 의정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될 일 있으면 만나야죠.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하나만한 질문에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망가진 의료 현장, 망가진 의대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과 답변은 너무나 공허하게 짝이 없죠. 감사합니다.